지기현 판사가 대통령 석방 최종 결정을 미뤘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오늘 낮에 송국근의 혼술에서 오늘 아니면은 내일 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여부가 그 말씀을 드렸죠. 지난 4일에 구속 취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구속 취소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기현 부장판사의 재판부에서 이걸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원래 7일 이내,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 한다. 그러면은 오늘 내일이죠. 내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죠. 재판장이 지기현 부장판사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신문기일을 잡았습니다. 신문기일. 직접 신문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물어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신문기일을 언제로 잡았느냐? 오늘 20일. 20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신문기일을 잡았습니다. 그때 신문을 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출석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과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20일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첫 번째 재판을 여는 날이죠. 물론 준비 기일이라서 대통령은 안 나와도 됩니다. 원래 피고인은 공판 준비 기일에는 안 나와도 되죠. 변호인들과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이 논의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날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 생겼습니다. 자,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그 전에 원래 7일 이내, 그러니까는 내일까지를 해야 된다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결정을 내려야 된다가 형사소송 규칙, 법이 아니고 규칙에 보면은 규칙 55조에 보면은 보석 등의 결정 기한에 관한 규칙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이나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한다.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결정을 해라. 그러면 지난 4일 날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 구속 취소 청구를 했기 때문에 7일 이내면은 내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일 11일이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일까지. 그런데 이것을 넘겼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특별한 사정. 자, 어떤 사정을 이야기할까요? 일단 구속 취소라는 것은 석방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석하고 다릅니다. 석방이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이나 피의자 석방 제도 중에 하나고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피고인이 도망을 가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전혀 없게 된 경우. 자, 이거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도망갑니까? 도망가려면 경호원들 다 데리고 도망가야 됩니다. 자, 없죠. 증거인멸. 그때 그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증거를 인멸할 게 없습니다. 이미 다 진술했습니다. 관련자들 헌법재판소 나와서 진술하고 검찰 가서 다 진술해서 증거 인멸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있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었을 때 지금 내란 혐의인데 헌법재판소에서 홍장원, 각종건 이 두 사람의 진술이 허물어지면서 과연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이 논란이 지금 불이 붙었죠. 그러면은 인신을 구속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지금 특별한 사정이 뭘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이나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그러면은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걸 20일에 일단 심리를 하겠다. 자, 그러면 일단 뭐 민심이라든가 민심의 동향 그저께 동대구역에서도 표출된 그런 민심의 동향 그리고 현재 심리의 변수 각종건 홍장원의 진술이 무너지는 거 이런 것을
감안을 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 특별한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더 검토를 해서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을 하겠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 대리인단들은, 변호인들은 이 지기현 재판장이 상당히 좀 공정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론에 쫓겨서, 뭐 여론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지만은 혹시나 석방 결정을 내려서 소위 말하는 개딸들에게 어떤 문자 폭탄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한 무죄 선고죠. 자, 19개 혐의를 받고 있던 이재용 삼성 회장이 최근에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를 받았는데 19개 전부 다. 그거를 1심에서 무죄를 내린 판사가 바로 지기현 부장판사입니다. 일부에서는 뭐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뭐 고향 이야기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고향은 원래 뭐 선대는 어딘지 모르지만은 서울 강남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죠. 그리고 이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서 무죄를 내린 것은 결국은 어떻게 반기업적인 정책을 쓰는 이재명이나 민주당 좌파와는 다른 결론에 놓은 거죠. 그 기업 친화적인 결론에 놓은 거죠. 물론 뭐 기업 친화적이라서 판결을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딸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재용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바로 지기현 판사다. 그렇다면은 여기저기 눈치 보고 흔들리지 않을 거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신문 기일을 잡아서 결정을 미룬 것은 석방을 위해서 좀 더 확률이 높아진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석방을 해야 된다는 이 의견서를 냈는데 이걸 이제 검토를 하고 나서 지기현 판사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다퉈봐야 되겠다. 그냥 일부에서는 이거 내봤자 구속 취소 내봤자 그냥 바로 기각할 거야. 이렇게 예단을 하는 패널들이 많았습니다. 좌파 패널들이나 전부 다 방송에 나와서 그거 바로 기각이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2번을 냈고 이것을 지기현 판사가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고 나서 그러면 심리 한번 붙여보자 이렇게 된 거죠. 2차례 이유서를 냈는데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낸 석방을 해야 된다는 이유서는 이런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때 뭐 체포 적부심도 하고 영장 실질 심사 같은 것을 했죠. 그래서 그때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하고 그러니까는 구속 기간 이야기입니다. 구속 기간. 그거 결정을 하고 다시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공제하느냐. 그렇게 되면 구속 기한은 1월 25일 밤 12시가 된다. 그런데 검찰은 날짜 단위로 하면은 구속 기한이 1월 27일이다. 그래서 26일 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했는데 검찰은 하루 전에 했다는 이야기고,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하루를 넘겼다. 그러면은 불법 구금을 했다. 그러면 석방을 해야죠. 자, 첫 번째 의견서에서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냈고, 두 번째 의견서에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겁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 증거인멸 우려 없다. 왜 그러냐면은 비상경 관계자들이 이미 국회 청문회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다 마쳤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정인신문까지 다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들하고 뭐 진술을 입을 맞추고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다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은 석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불구속 원칙이죠. 불구속 원칙입니다. 수사관은 재판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쪽은 의견서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초기 진술이 많습니다. 홍장원 1차장, 국정원 1차장, 곽종건
전 특수전 사령관뿐이 아니고 그 이진우 소방사령관도 검찰의 공소장 내용 무슨 뭐 4명이 일개조로 들어가서 한 명씩 덜쳐고 나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숴라, 아니면은 이 2차 3차 계엄령 발동하면 되니까는 계속 진행하라, 이런 검찰 진술 내용이 그 검찰 조서에 있는 거, 지금 검찰 조서를 가지고 헌재가 재판을 하고 있죠. 그 검찰 조서에 있는 것이 내 말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이진우가. 그래서 그 진술들이 다 깨지고 있죠. 여인영조차도 홍장원에게 무슨 체포조 명단을 불러줬다는 여인영조차도 내가 체포 근거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자, 이렇게 다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이 소위 말하는 국헌문란, 폭동에 의한 내란 혐의가 깨지고 있는 거죠.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을 가둬놓으면 안 된다. 특히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자, 그런 논리입니다.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홍장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체포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메모는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처럼 조작됐다. 제가 잠시 후에 조작 의혹을 말씀드릴 겁니다. 술 먹고 조작을 한 것 같다는 의심도 나옵니다. 자, 조작됐다. 그러면은 대통령을 가둬놓으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은 분위기가 대반전이 됩니다. 처음에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법원 소평에서 발부받은 것부터, 구속영장을 또 거기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것부터, 검찰이 대면조사 한 번도 안 하고 구속기소해버린 것부터 다 흔들리죠. 법원이 그것을 흔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일 당장 결정을 하지 않고 심리를 하기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될 확률이 확 높아졌다. 오늘을 계기로 이것을 심리에 붙이기로 한 것을 계기로 일단 그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